태풍의 근원을 찾기 위해 북서태평양으로 해양과학 연구를 떠난 국내 최대 대양 탐사선 이사부호. 수고하겠습니다. 바닷속 1000m 지점의 탐사 장비를 투하해 수온과 염분, 밀도를 측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네, 투하 완료. 첨단 장비를 이용해 심해 4000m의 바닷물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갑자기 비상해서 스케줄이 좀. 아니 내일 새벽인데 뭐 그때 낮에 계속 잘 텐데. 그때 되면 CCTV 케이블. 아니 잠 못 자는 게 뭐가 문제야. 잠자고 일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바다 나와서. 바닷속에 서식하는 해양 생물을 채취하기 위한 작업. 단정을 타고 태평양에서 과학 장비를 찾습니다. 한 대에 3억 원씩 하는 고가의 연구 장비를 회수합니다. 이때 이사부호 곁을 맴도는 일본 정찰기. 긴장의 순간입니다. Korean Township, this is Japan Navy aircraft. You are in the Japanese territorial waters. What is the purpose of your navigation? Over. 태풍의 근원을 찾아 북서태평양으로 떠난 이사부호. 태풍을 쫓는 사람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항에 정박 중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의 이사부호. 무게 5,894톤, 길이 99.8m, 최대 속력 15노트의 국내 기술로 완공한 우리나라 최대의 대양 탐사선입니다. 이날은 태풍 예보가 있던 날, 어쩐지 날씨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바람이 거세지는 거 보니까 태풍이 오긴 오나 보네요. 지금 선장님께 비상 소집 관련 보고 드리러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이사부호의 전 선원이 비상소집됐습니다. 6,000톤급 대형 탐사선이지만 태풍 앞에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만 합니다. 선장님. 태풍 비상 소집 저희 승무원 25명 총원 집합 완료했습니다. 그래, 오늘하고 수고했다. 저기 이랑사하고 같이 가서 태풍 대비하는 측면에서 그냥 같이 둘러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라. 수고하십시오. 스물여덟 살의 김정아 3등 항해사.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이사부호의 막내 항해사입니다. 이사부호를 점검하기 위해 1등 항해사 뒤를 따라갑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사부호를 고정해둔 결박 장치를 살피는 겁니다. 장치를 직접 발로 눌러보며 로프가 단단히 고정돼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네. 나중에 바람이 많이 불 때 선수가 떨어졌을 때 저 로프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비트가 뽑힐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로프를 설치를 해야 돼. 선배인 1등 항해사 시호 씨의 가르침에 따라 3등 항해사인 정아 씨가 결박 장치를 확인해 봅니다. 팽팽하게 잘 묶여 있는지 발로 눌러보는데요. 태풍으로 인한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예전에 그 우리 연구소 부두에서 태풍 불상 때 여기 이제 만조랑 이제 폭우가 겹치면서 물이 이렇게 넘쳤네요. 넘쳐가지고 이어도호가 이렇게 부두 부두에 위로. 올랑 말랑 그랬던 적이 있어. 물도 넘치고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적이 그렇죠. 있거든. 목상 대비해서 이렇게 한번 점검 돌아보니까 어때? 이렇게 태풍 올 때마다 비상 소집해서 몇 번 이렇게 점검 돌아봤었는데도 그때그때 상황이 항상 다르니까 오늘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도 또 라인 같은 거 볼 때 좀 새로운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배울 게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항상 우리 대비하는 게 우리 거니까 앞으로 잘 해보자. 알겠습니다. 머지않아 25일간의 대양항해를 떠날 이사부호. 거센 태풍이 와도 잘 견뎌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산시 영도구에 위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원입니다. 이곳에서 해양과학 관련 연구가 이뤄지는데요. 지금 강석구 박사님 방에서 이번 태풍 관측 관련 회의가 있답니다. 한 서너 명 모일 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서태평양 해역으로 태풍 연구 항해를 떠나기 전 연구진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태풍 네키마 진로도 있습니다. 저기 여기 지금 태풍이 오게 되면 그 진로상에 논다 이런 얘기. 네. 아마 이제 아구가 이제 세 점이니까 에디 중심 부분의 한 점, 그다음에 동쪽 계속 이제 무슨 저 남쪽에서 올라오는 게 어디서부터 올라오는지 어느 정도에서 위도 지금 15도까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저쪽 이 저쪽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오는 이게 모델에 나오는데 우리 모델에 나오죠. 네, 지금 우리 정점들은 대부분 다 외국의 경제수역 이지 바깥에 해양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일본이 주장하는 오키노도리시마를 중심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이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 뭐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이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관측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해왔을 지난. 연구진들과 회의 후 다시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온 강동진 박사. 자리에 앉자마자 태풍 연구 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각 정점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를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우선은 그 가장 중요한 게 태풍은 바다 물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발생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진화를 하기 때문에 수온 관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층에서부터 약 수심 1000m까지의 수온의 수직적인 관측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의 해류, 그다음에 염분도 관측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각 정점에서 이제 기상 관측, 우리가 라디오 존대라고 하는 풍선 같은 거를 기상 관측을 하는 풍선 같은 것을 띄워서 기상 관측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태풍이 갖고 있는 태풍이 에 의해서 해양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관측을 하기 위해서 해수를 채취해서 그 해수의 이제 여러 가지 해양 생태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해수를 채취해서 관측을 하게 됩니다. 태풍 연구를 위한 25일간의 대양 항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들과 이사보호 선원들이 힘을 모아 출발합니다. 태풍 연구 장소는 북서태평양 필리핀 동부 해역입니다. 이사보호에 탑승한 연구원들과 선원들은 이곳에서 25일간 관측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출항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부두입니다. 강동진 박사가 한 손에 연구장비를 들고 이사보호에 승선하는데요. 탐사항해를 처음 해보는 일도 아니건만 떠날 때마다 늘 새롭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25일간의 태풍 탐사를 위해서 이사보에 왔습니다. 이사보를 여러 번 탔지만 항상 탈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있고 앞으로 25일간 아무 탈 없이 사고 없이 잘 탐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출항 전 작은 배 한 척이 이사부호로 다가옵니다. 항구와 해협 같은 연해에서 배의 입출항로를 안내하는 도선사가 타고 있는 배입니다. 회사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이제 출항할 때가 돼서 저희 도선사님 승선하시고 나서 바로 출항할 예정입니다. 전수감도 있습니까? 그래, 감독 좋아. 네, 감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릿지 파일럿 2분 승선하셨습니다. 이사부호의 맨 꼭대기에 있는 조종실, 브릿지입니다. 이제 이사부호가 서서히 움직이는데요. 네, 바꿀게요. 네, 바꿨습니다. 저희 배 같으면 이제 360도 돌아가는 아지무스 스러스터가 메인 추진기인데 이 추진기를 이 레버로 조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고속으로 항해할 때는 이 레버로 항해를 하는데 지금 이 출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 DP 모드라고 해서 이런 조이스틱으로 배를 전후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드에서 일반 항해 모드인 레버 모드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거제시 장목항을 서서히 벗어나는 이사부호. 선원 24명, 그리고 연구원과 대학원생 24명이 승선했습니다. 이사부호는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에도 묵묵히 북서태평양으로의 항해를 떠납니다. 25일간의 긴 항해를 하는 동안 북서태평양에서 태풍의 근원을 찾는 연구를 할 것입니다. 거친 파도를 가르며 힘차게 나아가는 이사부호. 북서태평양의 첫 번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국내 최대 대양 탐사선인 이사부호를 움직이는 조종실, 브릿지입니다. 저희 목적지는 여기 태평양, 여기 마우스커서가 있는 이쪽 구역인데 이번 작업은 태평양 쪽에서 작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까지 지금 908마일 정도 이동하게 되는데 저희 배가 12.5나트 기준으로 한 3일 정도 항해해서 갈 예정입니다. 첫 정점까지. 북서태평양 첫 정점까지 꼬박 사흘을 달려야 합니다. 이사부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 장비. 고가의 첨단 센서가 장착된 연구 장비들이 단단히 고정돼 있습니다. 먼 바다로 나오니 바다색이 참 푸릅니다. 저희가 미세적으로 움직일 수 첫 번째 목적지로 향하는 길에 이사부호의 연구원들과 선원들 간의 회의가 한창입니다.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경우에 웨이브 글라이더, 원래 웨이브 글라이더를 3대를 가져왔는데
지금 한 대는 저희가 픽스를 시키고 여건 봐가지고 이사보호가 머물게 될 각 정점마다 연구 과제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다음에 동쪽 그 한 점, 동쪽 2점 내지 한 점 내지 2점을 이제 투하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제 저기 별표로 되어 있는데 2점이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관측 후에 이제 그 회수하게 되는데 그건 박정민 교수가 조금 그 변동성도 있을 거 하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쓴다. 연구원들과 선원들은 각 정점에서 어떤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지 꼼꼼하게 저희가 점검하는데요. 주간으로 점검을 하는데 혹시나 또 그 사이에 또 갑자기 뭐 쓰신다고 하면 네, 우리 지금 장목을 출항해서 지금 첫 번째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관측 조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배의 승무원들하고 연구원들 사이에 아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작업 내용을 선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협조 사항을 구하고 선원들은 또 어떻게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했습니다. 전체 회의가 끝난 뒤 갑판에서는 크레인을 이용해 각 연구 장비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무엇 하나 예사로 살피는 법이 없습니다. 푸른 대양으로 꿋꿋하게 나아가는 이사부호. 저 멀리 오키나와 섬이 보입니다. 25일간의 여정, 당분간은 보기 힘든 육지의 모습입니다. 이사부호의 조종실, 브릿지로 가봅니다. 조종실 내부의 밝기는 온종일 어둡게 유지해야 하는데요. 실내를 어둡게 해야 바깥의 모습이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아 3등 항해사, 이제 3년 차에 접어든 막내 항해사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근무합니다. 이사부호는 오키나와 섬을 지나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넓은 대양에 나오면 사물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때로는 망원경을 이용해 전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나아가는 이사부호입니다. 저희 항해사들은 하루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8시간 근무를 4시간씩 2번 서게 되는데 1항사님 같은 경우는 4시, 8시라서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 2항사님은 12시, 4시 근무라서 점심 12시 때부터 오후 4시, 자정 12시부터 새벽 4시. 저 같은 3항사는 8시, 12시 근무라서 아침 8시부터 점심 12시, 저녁 8시부터 자정 12시까지 근무 서고 있습니다. 저희 브릿지 당직 같은 경우에는 항해사 1명, 저희 조타수 1명 이렇게 2인 1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대양에 나와서는 배가 별로 없지만 연안이나 입출하는 경우에는 어선들이나 다른 통항하는 상선들이 많기 때문에 저 혼자서는 이렇게 레이더도 봐야 되고 뭐 다른 업무도 봐야 되는데 그럴 때 견시를 같이 할 수 있는 조타수분이 2인 1조로 같이 근무 서고 있습니다. 24시간 2인 1조의 3교대 근무가 이뤄지는 조종실, 브릿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항해사 중 가장 선배인 1등 항해사는 태양의 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각에 근무를 선다는 것인데요. 이 3교대 근무랑 근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선 및 다른 연구선 모두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렇게 4시간씩 나눠지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1항사님 같은 경우에는 경력상 가장 고참이시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선셋, 선라이즈, 일출, 일몰 시간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이 태양의 빛이 비춰지면서 작은 어선이나 소형 부표 같은 것은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그런 일출일몰 시간에는 가장 고참이신 일왕산님이 당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사부호의 항해사들입니다. (2016년에) 건조 완공해 올해로 3년밖에 되지 않은 이사부호는 최신 시설과 깨끗한 근무 환경을 자랑합니다. 이건 어떤 장비입니까? 예, 이 장비는 수중의 음속을 측정하기 위한 소모성 수중 음속 측정 프로브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일회성으로 소모성이고요. 수심별로 수중의 음속과 수온, 염분, 밀도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수온과 염분, 밀도를 측정하는 소모성 수중 탐사 장비입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 노트북이 보이는데 이 프로브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 프로브는 지금 보이시는 이 총에 연결이 되고요. 이 프로브에서 동선이 나옵니다. 구리선. 구리선이 이 총을 통해서 우리 지금 보이는 노트북에서 지금 던져진 프로브가 수심 몇 미터에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수심에서 해당하는 수온과 염분, 밀도를 실시간으로 노트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크 받았습니다.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예, 데크입니다. 메인랩. 네, 감도 영어. 예, 감도 확인. 프로그램 메인랩에서 조작할까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메인랩에서 컨트롤하겠습니다. 예, 확인. 네, 0.9마일 전. 예, 확인. 예, 프로브 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프로브 로드. 프로브 로드 완료. 네, 프로브 로드 확인.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대기. 드디어 투하 지점에 도착했는데요. 이 장비는 배를 한 곳에 세우지 않고 속도를 줄인 채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투하합니다. 투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하 진행하겠습니다. 투하하겠습니다. 장비의 안전핀을 해제하고 바다에 투하합니다. 예, 투하 완료. 투하 확인. 100m 통과. 100m 통과. 선이 너무 얇아서 안 보이는데 안에서 지금 계속 풀려 나가고 있습니다. (20분가량) 장비에 장착된 구리선을 풀어줍니다. 바닷속에 투하된 구리선을 통해 심해의 수온과 염분, 밀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코일 커팅 후 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일 커팅.
관측이 완료되어서 이제 이렇게 고이를 커팅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프로브가 몇 미터까지 내려간 겁니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수심 1000m까지 내려가는 모델입니다. 그럼 지금 실험은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예, 이번 프로브 투하 관측은 성공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쭉 Y축이 지금 해당 정점의 수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이 프로브는 1000m까지 관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의 경우는 이제 밀도, 파란색 그래프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도와 밀도 상관관계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고요. 500m에서 지금 현재 온도 같은 경우는 12.7도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밀도 같은 경우는 40.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1000m일 때 수온은 4.6도, 밀도는 33.6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 오늘의 연구 결과를 꼼꼼하게 기록해 둬야 합니다. 태평양 바다 위에서 바라보는 노을.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멋진 광경인데요. 망망대해, 넓고 깊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구하는 이사부호입니다. 이사부호 안에 있는 메인 연구실입니다. 매일 저녁이 되면 전체 연구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데요.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런 자료가 꼭 믿을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기 위해서 이 GFS나 ECF도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여기서 노틸루카 같은 거 하나씩 안 나오나요? 이 칼라의 강도에 따라서 그 에디가 얼마큼 강해지냐를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우리가 저기 그날 이루어진 연구 결과와 앞으로 만나게 될 태풍 진로에 대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들과 젊은 대학원생들이 함께 고민합니다. 여기서 조금 가는 것 같거든요. 아까는 없었는데 이쪽에 자그마한 표형으로 비슷한 값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나와야 이거 연분은 6시간? 아마 6시간 정도 걸리. 여기 또 작업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작업 시간. 작업 시간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그러면 6시간 더 하면 8시간 뒤쯤 되죠. 8시간 쨍쨍할 때가 다 자료가 좋은데 뭐 내일 구름이 잔뜩 낄지 뭐 비가 올지 어떻게 하니? 그러네요. 그래도 낮에는 나오긴 하지. 비가 와도. 제가 달려오면서 XCT라고 하는 걸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측한 자료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예보 자료를 계속 보고 있는데 한 일주일쯤 뒤에 태풍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보여서 혹시 그 태풍이 발생하면은 이제 우리가 관측 계획을 어떻게 수정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항상 24시간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낮이 되든 밤이 되든 저희가 정해진 이제 관측 정점에 도착을 하면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조를 짜서 보통 2개조로 나눠서 한 사람이 12시간씩 자기 맡은 시간에 관측 근무가 수행이 되게 되면 수행을 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주로 생물 광합성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낮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낮에 일을 하시고 또 특별히 사람이 많이 필요한 일들은 설사 12시간씩 교대를 하더라도 한밤중에도 같이 나와서 일을 같이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반복되는 연구와 관측, 회의로 온종일 불이 꺼지지 않는 이사부호입니다. 노력한 만큼 연구가 잘 이루어지겠죠? 다음 날
푸른 대양을 힘차게 헤쳐나가는 이사부호. 풍선에 헬륨가스를 채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풍선이 팽팽히 부풀어 오르도록 헬륨가스를 천천히 가득 넣는데요. 라디오 존대 연구입니다. 풍선 끝에 데이터 송신기를 달고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송신기를 단 풍선은 지상 30km까지 상승하는데요. 2시간 동안 대기를 떠다니며 2초에 한 번씩 대기의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아까 띄운 그 라디오 존대가 그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라디오 시그널을 보내게 되는데 그 라디오 시그널이 저기 보이시는 UHF 안테나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UHF 안테나에서 들어온 시그널은 저 선을 따라 쭉 내려와서 저 컴퓨터 안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UHF 안테나를 통해 전송된 대기의 데이터는 컴퓨터를 보며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라디오 존대 연구를 앞으로 60여 차례나 더 반복해야 합니다. 이 라디오 존대 장비는 그 한 번 올리는데 대략 한 5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고요. 지금 이제 처음 올렸는데 앞으로 60개 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게 장비가 이게 좀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관측을 통해서 많은 연구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부호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멈춰섭니다. 한 연구 정점에 도착한 것인데요. 이사부호에 달린 4개의 추진기는 6,000톤급 배가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 지점에 계속 머무르도록 해줍니다. CTD 장비, 바닷속 염분과 온도, 그리고 수심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심해 4,000m까지 내려가는데요. 열려있는 뚜껑을 통해 각 수심별 물을 채취하게 됩니다. CTD 장비가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CTD 장비의 고강도 케이블 속에는 광 센서가 내장돼 있습니다. 이는 장비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각 수심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바닷속에 넣은 장비는 2시간이 지난 후에 끌어올립니다. CTD 장비를 다루는 선원의 모습이 아주 진지하네요.
약 2시간 후 CTD 장비를 물 위로 끌어올리는데요. CTD 장비가 내려가고 올라올 때의 수심은 정확하게 표시됩니다. 드디어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CTD 장비. 각각의 탱크 속에 수심별로 채취한 물이 담겨 있습니다. 채취한 물은 각 연구 분야별로 나눠 다양한 목적으로 성분을 분석합니다. CTD 장비로 채취한 물은 이사보 실험실에서 곧바로 성분 검사를 하는데요. 각 수심별 성분을 분석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북서태평양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으로 향하는 태풍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요. 채취한 물의 고유한 정보를 적어 잘 보관합니다. 이사부호의 대양항해. 오늘도 보람 있는 하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7시 30분이고 아침 상지 교대를 위해서 브릿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아 3등 항해사가 교대 근무를 위해 조종실, 브릿지로 올라갑니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되는 근무지만 30분 일찍 교대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앞서 근무한 1등 항해사에게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기 새벽 4시 반 정도에 CCD 케이블 손상됐거든. 들었어요. 24시간 걸린 거. 세 가닥 나갔고 케이블 터미네이션 하는 게 한 24시간 걸렸고. 날씨 좋았는데 계단 나왔어요? 이제 CTD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기존에 좀 몰딩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부력이 사라지잖아요. 표층 대기하고 있을 때 올라오면서 부력이 사라지면서 좀 하중이 많이 걸린 것 같고, 그래서 손상이 돼서 작업 변경이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연구원들 회의 중이고. 들어가볼게요. 네, 부딪힙니다. 네. 10분 뒤에요? 네, 저 무전기를 주세요. 네. 몇 점도 올라왔다고? XBT 한다고. 엑스비트 한다고? 지금 스피드 맷돌이. 그대로 가볼까요? 방금 전화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지금 엑스스틸이라고 투하해서 뭐 측정한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 이제 10분 뒤에 투하 예정이라고 연구실에서 연락 왔어요. 이사보호 탐사는 선원들과 연구원들 간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정아 3등 항해사, 오늘 운항도 잘 부탁해요. 어제 활용한 CTD 장비의 케이블이 손상됐습니다. 이사보호 기술원들은 이러한 돌발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요. 다시 육지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 어떻게든 이사보호 안에서 수리해서 써야만 합니다. 선생님, 지금 작업이 어떤 겁니까? 지금 케이블이 손상이 돼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케이블이 어떻게 손상이 됐죠? 피로 누적에 의해서 이 보시는 가닥 중에 일부가 끊어져서 새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이 끊어진 상태로 다시 투하를 하게 되면 케이블 절단의 위험이 있어서 새로 작업을 해서 장비를 다시 내릴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자주 발생하진 않고요. 가끔 발생하는 문제이고요. 지금 복구를 위해서 한 2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시간과의 싸움. 1분 1초가 소중합니다. 2시, 14시, 20시, 23시. 여기 가면 1시 반, 새벽 1시 반, 2시? 내일 새벽 1시 반, 2시. 그리고 그거 몇 시간이 걸리지? 10시. 10시간? 그리고 끝나고 CT 하면 돼. 그러면 지금 애들 어제 새벽에 끝나가지고 애들이 문제가 아니고 가판부에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가판부에 그걸 보여줘야지 지금 빨리 준비해. 내일 새벽에 낮에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 갑자기 비상해서 스케줄이 좀 아니 내일 새벽인데 뭐 그때 낮에 계속 잘 텐데. 그때 되면 CT 테이블. 아니 잠 못 자는 게 뭐가 문제야. 잠자고 일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바다 나와서. 바다들도 쉴 거 다 쉬고 뭘 밥 먹을 거 다 먹고 하려고 그래. CT 케이블 픽스. 수영. 그때는 내일 아침 되면 될 거야. 우리가 배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 뭐 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소위 말하는 병가지 상사입니다. 자주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스페어 파트나 이런 여러 가지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뭐 잠을 못 자서 일을 안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좀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할당받은 배의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최대한의 효과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잠 안 자고 시간 아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Navy aircraft. You are in the Japanese territorial waters. What is the purpose of your navigation? Over.